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저희 또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또 젊은 시각으로 한번 나라 걱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쭉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읽는 청소년 지도사 정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속 창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창원만 발전시키고 싶은 지방시대 청년 류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나깨나 나라 걱정하고 있는 봉한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세 명이서 같이 1시간 동안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 걱정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늘 하는 첫 번째 코너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오늘 성국님이랑 저는 또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새로 오신 패널분 소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나님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당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위원회 수석 대변인 하고 있는 정보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또 사랑하고 기본사회에 대한 또 생각도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나님 약간 긴장하신 기운이 지금 너무 긴장돼요? 여기까지 어습해 오고 있는데 약간 풀어주시면 좋겠고 또 댓글에 또 변하연님이 봉하나 대표님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저번 주에 류성국님이 너무나 많은 지인들이 동원돼 있어가지고 저도 한 분 정도 제가 동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바로 헛소리 금지 구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여전한 헛소리들을 짚어보는 헛소리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이 헛소리들을 아예 줄 세워놓고 순위까지도 매겨보자 이런 이제 컨셉으로 랭킹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제가 가져온 김건희의 헛소리가 1등이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헛소리가 1등일지 한번 각자 어떤 헛소리 들고 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류성국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김은혜 수석 대변인의 헛소리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름하여 민주당 폭식하면 체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배경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폭식하면 나중에 반드시 체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력 행사가 폭식이다라는 프레임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정당하게 권력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권력에 대한 주인, 그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폭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2020년 초선 시절에도 여당일 때죠. 민주당 폭식하면 탈난다라는 비유를 사용했거든요. 폭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는 내과 전문의였나? 아니면 뭐 소화기계통을 앓으신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폭음을 자주 하시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이다 보니까 폭식, 폭음 뭐 이런 걸 좀 연관지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말 듣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의 어떤 과거에 대한 성찰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권력을 남용하며 체하는 그런 말로를 본인이 겪어놓고 저런 말을 하다니 지금 아직도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하나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 체한다라는 말은 사실 윤석열 씨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계속 매주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인식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사실 좀 의아한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내각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 정상화에 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길래 이게 남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계엄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권력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계엄해야 되는데 계엄하는 데 쓰는 건데 애들 잘 모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저희 댓글에 김은혜 이젠 누군지도 모르겠다. 금방 묻힐 논란이다. 네거티브 전략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헛소리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보나님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한번 나왔었던 내용 같은데요. 저는 그 정치는 결국 연극이다라는 말에 실사판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던 나경원 의원의 웰빙
숙식 농성 발언입니다. 또 나경원 의원님은 늘 나올 때마다 약간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데 요즘 유효타가 지금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약간 SNS 인플루언서의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사진 혹시 있으시면 같이 띄워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농성이 사실은 그 이제 김민석 지금 총리가 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인준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농성한 건데 저는 사실은 뭐 농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농성과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그쵸. 사실 국민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되게 의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봤고 이 농성 중에 보여준 특히나 선글라스, 뭐 이제 캠핑 의자, 담요, 셀카 이런 것들이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당연히 국민들에게도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여야 의원님들이나 국민분들이 보시기에 농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 의자 놓고 간식 먹으면서 하하오 SNS에 인증샷 올리고 하는데 저는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전장을 옮기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화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국민분들이 진짜 삶 속에 전장을 느끼고 계신데 그렇죠. 그 실내 로텐돌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곳에서 막 하하오호 농성을 하셔놓고 막 비장한 척하면서 전장을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진짜 맥이 빠지고 화가 나는 부분들이 제가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농성을 안 해본 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위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아서라도 이걸 관철시키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여의도에 유명한 김밥인 그 오토 김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김밥이 맛있는데요. 유명한 김밥집 김밥을 딱 먹으면서 앞에 무선 선풍기 딱 틀어놓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하고 있으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뭘 위해서 이런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거지? 국민 공감대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농성이어서 사실상 본인 의원실 SNS에 사진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쇼잉인가? 아니 그 사진이 그리고 너무 밝아요. 미소가 거의 무슨 화보 수준으로 찍어 놓으셔가지고 정말 이게 농성인지 아니면 뭐 본인 휴가 갔다고 이제 올리신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또 김민석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 연이 있잖아요. 지인이시거든요. 나름 어떤 같이 정치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은근 좋아하나? 지금 반대는 해야겠고 피곤한 건 싫고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러시는 건가? 너무 좋아하면 마음을 숨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농성도 수줍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 댓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민심 농성 이게 맞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정치인이면 뭐하냐 부끄럽다. 중년 여성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나경원 의원은 에어컨도 압수하고 화장실도 압수해야 된다. 국회 소꿉놀이 아니야.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가져온 마지막 헛소리는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경제 보수지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헤드라인이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기습적으로 대출 줄여 서울 10억 아파트 이제는 못 사 6억 대출한도 흑수저 강남 입성 막았다 이런 류의 어떤 헤드라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지금 이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뉴스 언론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그 얘기들 중에 부부가 각각 이제 한 6천만 원, 이제 남성은 8천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합해서 이제 연 실질 소득이 이제 1억 정도 넘는데 이런 흑수저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수저인가? 지금 난 수저는 맞나? 난 지금 알게인가? 수저가 있나?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지금 보수 경제지가 타겟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실제로 그래서 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정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는 뭐 사다리 걷어차기다, 불평등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이렇게 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타격받은 사람이 없어. 놀랍도록 타격받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헛소리로 이걸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12억이 넘는 아파트 규제를 가지고 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서민들을 못 살게 군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굉장히 황당하고도 웃기지도 않은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출 규제 조치로 이제 단기적으로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만큼 필요한 분들한테 주거 기회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억지 비판이 심각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 지금 좋은 타이밍에 합리적인 정책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초기 잡음은 조금 감수하더라도 가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 사실 제가 최근에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집을 하나 사볼까? 이러면서 오, 멋지다. 멋진 꿈을 꾸긴 꿨어요. 저도 이제 청년이니까 한번 나도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볼까라면서 찾아봤는데 한 1억 중반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사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게 또 취득세가 있더라고요. 취득세도 있죠.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1억 얼마도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 보니까 아까 한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흙수저 라는 단어가 되게 오만했다 이런 생각을 또 같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방원님께서 우린 수저가 없다, 손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 지금 이렇게 으프게 웃는 것처럼 우리는 웃수저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말씀해주신 것도 공감 가는 게, 사실 저희같이 평범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해볼까 할 때 영끌족을 제외하고는 뭐 10억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진짜 내가 뭐 내 집 마련해 볼까 하면 서울에 있는 오피스에 출근해야 되니까 맞아요. 방 한 칸짜리 뭐 1억대 요 정도 생각하고, 근데 1억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1억 들고 서울에서 지금 오피스에 산다고 하면은 진짜 닭장도 이런 닭장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는 지금 10억, 20억을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는 소리 하는 거를 경제지들이 이렇게 받아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삶과 너무 멀어져 있다. 이건 진짜 보수 경제 언론지들이 진짜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까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정책이 사실 추진되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까기 위해서 그렇게 워딩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헛소리 랭킹 쇼잖아요. 이렇게 또 3명. 사실은 이게 이 정치권의 주요 인사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 지지율이 높은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오늘 지금 나경원 그리고 김은혜,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지, 지금 세 개의 헛소리를 두고 제가 이제 랭킹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진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제가 이번 주 헛소리 랭킹쇼로 제가 인터넷에 올려서 지금 받아봤는데요. 김은혜 21%, 나경원 48%, 보수 언론지 31%. 그래서 나경원 역시 이 웰빙 농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러니까 지금 또 휴가철이어가지고 휴가철이어가지고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거든요. 또 이런 더운 날씨가 가장 한몫을 했지 않나 싶어요. 또 여기 또 댓글에 레이첼님께서 정보단님 응원합니다. 지금 저희 패널 분들이 각자 지금 응원해 주실 분들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준영님께서 류성국 패널님 12억 생기면 뭐 하실 거냐, 집 사실 거냐, 딴 거 사실 거냐 하시는데, 사실 좀 정치 활동에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12억이 생긴다? 로또 1등하면 보통 그 정도 받잖아요. 그쵸. 저는 이 돈이면 국회의원 출마 3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아.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출마 네.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네네. 12억 있으시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뭐 소박하게 집을 요새 좀 간절하거든요. 좀 나만의 공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규제 때문에 17억 미만으로 사셔야 돼요. 저 죄송한데 제가 아까 1억 네. 그 후반대 집을 보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2억가 너무 감지덕지합니다. 그럼 저는 한 3채, 4채 살 수 있겠네요. 네. 다주택자의 다주택자로. 저는 진짜 여기 12억이 있다면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또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 떨어질 겁니다. 지금 집 산다? 안 돼요. 12억이 10억 됩니다. 제가 보기에 12억 바로 코스피에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두세 배로 제가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3배로 투자를 하시고 네, 3채를 가지시고 저는 3번 출마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대선 후보 공약 중에 33 정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333. 네네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좋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오늘 제가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인스타에 올린 게 2030 분들 대상으로 지금 올린 거예요. 근데도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 농성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선택이 많았던 걸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행태를 계속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49일간의 임기를 이제 임기를 마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내려오면서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평해봐라 이랬을 때 빵점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까?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한 헛소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정신을 좀 차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